문재인 대통령 기억력 완전 짱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2015년 2년 전에 일공수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대 안내하고 소개를 맡았던 장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연합사령부 갔잖아요. 근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 장병을 마주치니까 일공수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본인이 공수 출신이라 또 애착이 있을 거예요, 남다른. 심지어 직급도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상사였는데 지금 준이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엄청나네요. 오. 와.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었을까? 혹시 대통령님 제가 저번에 텔레그램 드린 거 기억하시죠? 몇 개월 전에 텔레그램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지금 감이 손 떨려가지고 텔레그램 한번 드린 적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맛은 좀 봤지만 고시를 합격하려면 일단 기억력이 나빠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네. 시험은 전부 암기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예. 사실 서울대 갈 수 있던 성적으로 경희대 갔고 사법연수원 끝나고도 차석 판검사 할 수 있었어요. 판검사 하고 나가서 3년 안에 평생 먹고 살 걸 다 빨아야 된다잖아. 정관에 지금 그거 못 하려고 엄청나게 뭐 이를테면 요즘에는 이제 판사 검사 그만두면은 그 지역 내에서 변호사 개업 못 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 해요. 전화빌런이 그래 생긴 거잖아. 자기가 직접 수임한 건 아닌데 다른 변호사를 대리로 시키고 지금 현직 판검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있잖아? 우리 식사 함께 할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저는 판검사를 한 10년 이상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 하는 것이지. 그 한 10년 하다가 나가서 떼돈 벌어버리고 한 15년 하다가 나가서 한 3년 만에 몇십억 땡겨버리고 끝나는 거잖아. 사법고시의 차석이었는데 사실상의 수석이었는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그렇죠. 수석을 시킬 수가 없어서 차석으로 했다는 설이 있어요. 헐. 대단하신 머리인데요. 어쨌든간에 저도 제가 항상 문재인 대통령 닮고 싶어서 닮은 점 되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라고 싶네요. 네,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을 지금도 만나면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너 무슨 초등학교 몇 반이었지? 이름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요. 나 그런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결이 너무 비슷해 지금. 60년 전의 일을 정말 기억 잘하시네요. 아이 사람이 지금 농담이라고. 아니 근데 그때 작은 욕심 안 부리셨으니까 지금에 와서 군 통수권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때 판사가 됐었다면 그러니까요. 아마 아니 우리나라의 변호사, 판사, 검사 널렸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러네. 지금 우리 방송하는 팟캐스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변호사야.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비는 딱 하나죠. 뭔데요? 그렇지. 하나죠. 새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방송하는 신비는 딱 하나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위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치매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관심 없는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누구는 그걸 안면인식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본 사람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병사한테는 그 기억력이 발동되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대세론 후보였던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에 만나도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야. 무슨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해댔던 그 시작이 바로 그런 거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분야는 진짜로 기억 못한대요. 저도 이번에 시민의 눈 하면서 전국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책임자만 약 500명이에요. 접주 대접주, 총무 대총무만. 근데 그 사람들요 기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전화 오면 아는 차인지 아세요? 핸드폰에다가 상세하게 이름을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경기도 어느 지역에 누구 총무고 그러면 그 이름 보고 이제 그때서 경기 총무님. 근데 이게 한번 꼬여가지고 실수한 적도 있고.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못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가 이제 같이 유세도 해봤고 뒤따라 다닌 거죠 저희는. 근데 한번 기억하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의 기본 DNA예요. 그런데 일반인보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굉장히 기억을 잘합니다. 일반인보다. 그만큼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관심 없는 분야는 못 알아본다 해도 기본으로 우리의 수십 배, 수백 배는 사람을 잘 분리하고 보는 거예요. 저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꿈에서 한번 뵀는데.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척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온 사람. 네. 저 새끼 아는 척하면 또 헛소리 또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들이 한 달이면 처음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만나거든요. 저도 인터뷰 해보려고 숫자로는 한 7, 800 돼요. 인터뷰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만나게 돼도 전 다 기억하거든요. 그 경우마다 지문처럼 인식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간혹 어쩌다 한두 명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 정말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인터뷰가 억지로 된 경우라고 봐야겠죠.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인 오늘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과 규범과 다르게, 즉 틀리게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선행 사망 원인도 경막하 출혈에서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변경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가 질병이 아닌 외부 충격, 즉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유가족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정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고 하고 싶네요. 백남기 선생 사망 진단서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어요. 네, 제가 이것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증인 참석하고 왔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게 지금 나온 건데. 서울대병원이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수정하도록 권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서야 백남기 선생 가족분들이 사망 신고를 하셨다고 하고요. 잘못된 진단서 갖고는 사망 신고를 못 할수 하셨던 없는 거잖아요. 거지. 병사로 됐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코미디가 이런 거예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서울대 교수들이 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쉴드를 쳤어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된 게 아니라고.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이게 말이 왜 막걸리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수정된 막걸리도 거죠? 아니죠. 개똥이죠. 그러면- 개똥이잖아. 막걸리도 아닌 거지 이거. 그러면 백선아를 무릎을 꿇어쳐야죠. 지금 앞.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김현수 진료부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 외압 받아서 바꾼 건 아니라고 말했단 말은 문재인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바꾼 게 아니라 바꿀만 하니까 바꿨다고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지. 타이틀만 들으면은 서울대병원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바꾼 게 아니고 정권이 압력을 넣어서 바꾼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에 부합한 거죠. 네. 이제 와서는.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그냥 병원이에요? 아, 이번에 서울대병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타격 많이 입었을 신뢰를 거예요. 잃었죠. 네, 신뢰를 잃었어요. 아니 서울대병원은요 국립입니다. 전국에서 다 와요, 사람들이. 국가를 대변하는 병원이에요.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살인행위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패한 정권에 기대서 어쨌든 낙하산 병원장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도덕적 윤리를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권력이 무서워서 또는 권력이 탐나서 또는 권력에 기대서 돈 좀 벌어 보려고 한 시민을 무차별 희생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으면 옷을 벗어야지. 그렇죠. 어디 아직도 공무원증 달고 다녀 건방지게. 백선아 서울대병원 예, 그 얘기입니다. 신경외과 예. 교수. 옷 벗어.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사망 진단서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이 집회를 해야 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려야 됐고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이라는 우리 국민적 자산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국제적 신뢰를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벗고 의사직을 떠나야 됩니다. 절대 메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면허 취소가 돼도 지금 모자랄 판에 신경외과장에서 보직 해임만 된 거예요. 참 황당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수사는 수사 기본이고. 대상이에요. 아,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에 서울대 병원장과 이 백선아 교수와의 어떤 관계와 정권과의 관계, 어떤 의사들도 동의할 수 없었던 병사라고 하는 사망 원인 이런 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백선아 교수는 자기 스스로 양심선을 하든가, 다 이러이러한 압력을 받았다라고 양심선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인간이 탈을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공인으로서 시민이 주권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공손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그 시발점은 저는 밑바탕에 세월호가 깔렸고, 그렇죠. 그리고 백남기 선생 돌아가신 것과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얽히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백남기 이 농민 사건에 저도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혔지만 분명히 기획에 의해서 일부러 살인행위를 경찰이 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법원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그것은 희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추적 발사했고 슈팅 게임을 했다. 그거는 이슈 전환 때문에 누군가의 프레임에 의해서 살인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이것과 백남기의 직사살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전방위 경찰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 사과를 하고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래 압력이 있었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양심 선언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주면 그나마 의사 자격이라도 유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선생 사망 사건 경찰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건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민중총궐기 때 일어난 일인데 정권이 바뀌고 1년 7개월 만에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요. 당시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이 사과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울분을 가졌던 사건이 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자리를 빌어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며 살소차 운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일반 집회나 시위 현장에 살소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사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염병이나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살소차 없이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사용을 제한하되 최대 수압을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후 경찰이 이와 관련한 공식 사과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 씨 사망 이후 1년 7개월간 사과보다 객관적인 사실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온 경찰이 끝내 머리를 숙이면서 백 씨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릴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되리란 전망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 하는 것이지. 그 한 10년 하다가 나가서 떼돈 벌어버리고 한 15년 하다가 나가서 한 3년 만에 몇십억 땡겨버리고 끝나는 거잖아. 사법고시의 차석이었는데 사실상의 수석이었는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그렇죠. 수석을 시킬 수가 없어서 차석으로 했다는 설이 있어요. 대단하신 머리인데요. 어쨌건간에 저도 제가 항상 문재인 대통령 닮고 싶어서 닮은 점 되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라고 싶네요. 네,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을 지금도 만나면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요. 너 무슨 초등학교 몇 반이었지? 이름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누구세요라고 물어봐요. 나 그런 기억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결이 너무 비슷해 지금. 60년 전의 일을 정말 기억 잘하시네요. 아이 사람이 지금 농담이라고. 아니 근데 그때 작은 욕심 안 부리셨으니까 지금에 와서 군 통수권자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때 판사가 됐었다면. 그러니까요. 아마 아니 우리나라의 변호사, 판사, 검사 널렸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러네. 지금 우리 방송하는 팟캐스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변호사야.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비는 딱 하나죠. 뭔데요? 그렇지. 하나죠. 새해가 날아든다라고 하는 방송하는 신비는 딱 하나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위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 얘기.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 완전 짱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2015년 2년 전에 일공수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대 안내하고 소개를 맡았던 장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연합사령부 갔잖아요. 근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그 장병을 마주치니까 일공수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본인이 공수 출신이라 또 애착이 있을 거예요, 남다른. 심지어 직급도 기억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상사였는데 지금 준이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엄청나네요. 와. 요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었을까? 혹시 대통령님 제가 저번에 텔레그램 드린 거 기억하시죠? 몇 개월 전에 텔레그램 한번 드린 적 있어요. 지금 감이 손 떨려가지고 텔레그램 한번 드린 적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맛은 좀 봤지만 고시를 합격하려면 일단 기억력이 나빠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네. 시험은 전부 암기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예. 사실 서울대 갈 수 있던 성적으로 경희대 갔고 사법연수원 끝나고도 차석 판검사 할 수 있었어요. 판검사 하고 나가서 3년 안에 평생 먹고 살 걸 다 빨아야 된다잖아. 정관에 지금 그거 못하려고 엄청나게 뭐 이를테면 요즘에는 이제 판사 검사 그만두면은 그 지역 내에서 변호사 기업 못하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그래도 다 해요. 전화빌런이 그래 생긴 거잖아. 자기가 직접 수임한 건 아닌데 다른 변호사를 대리로 시키고 지금 현직 판검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있잖아? 우리 식사 한 끼 할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저는 판검사를 한 10년 이상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치매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관심 없는 분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누구는 그걸 안면 인식 장애라고 표현하는. 본 사람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병사한테는 그 기억력이 발동되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대세론 후보였던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에 만나도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야. 무슨 치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해댔던 그 시작이 바로 그런 거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분야는 진짜로 기억 못한대요. 저도 이번에 시민의 눈 하면서 전국에 이제 5만 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책임자만 약 500명이에요. 접주 대접주, 총무 대총무만. 근데 그 사람들요 기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